오케이.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녹내장은 많이 요즘에 오시는 질환이고 또 많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은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내장이 제일 흔하고 이제 녹내장도 이제 많이 이제 불편해하는 증상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0에서 20 사이, 특히 안압과 시신경, 혈액순환, 이것이 또 스트레스, 이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압이 10에서 20일 사이가 정상인데, 10에서 20일 사이가 정상인데, 그거보다 이제 안압이 상승되거나 또 안압이 정상이라도 시신경이 약한 경우, 또 시신경 쪽으로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는 경우, 또 고안압, 안압만 높은 경우, 안압은 높은데 시신경이 튼튼한 경우는 녹내장이 오질 않습니다. 안압만 높은 경우. 또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포도막염이나 이제 스테로이드, 스트레스, 또 안방수에 나가는 섬유주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래서 개방각, 또 폐쇄각 녹내장으로 인한 경우, 또 외상이나 타박, 추락, 또 백내장 수술이나 눈 내부에 이제 유리체 절제술, 유리체 출혈로 인한 유리체 절제술, 망막 눈 안쪽에 이제 수술로 인한 경우 녹내장. 그 다음에 신생혈관성 녹내장이라고 그래서 망막에 있는 동맥과 정맥이 막히면서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이 되면서 견인성 망막박리, 망막을 잡아당기거나 또 그런 찌꺼기들이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를 막으면서 신생혈관성 녹내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녹내장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점과 특히 스트레스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눈에는 이제 제일 바깥이 이제 각막, 이게 투명한 유리체처럼 생긴 것이 이제 각막입니다. 이 각막, 이 렌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안에가 홍채, 시꺼먼 거. 그 안에가 이제 수정체. 이 수정체라는 거, 수정같이 생겼다 해서 수정체. 그 다음에 이 수정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수정체와 바로 옆에 동그랗게 생긴 것이 유리체. 큰 통과 같이 생긴 거. 유리같이 생겼다 그래서 유리체. 유리체와 붙어 있는 부분이 망막입니다. 망막. 그래서 떨어져 나올 때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고 그래서 40대 이후에 노화가리를 주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눈에 비문증이 생기거나 광시증이 생기거나 망막 박리가 이루어지면 시력 장애, 또 시야 장애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문증, 광시증, 시력 장애 세 가지가 동시에 있거나 시야 장애, 시꺼멓게 보인다. 그러면 망막이 박리됐다, 떨어져 나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망막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붙이고 이제 엎드려서 있는 거죠. 저절로 달라붙게끔. 녹내장은 안방수, 안압이 높아지면서 이제 눈 안에 시신경이 손상되거나 시신경 쇠약인데, 근본 원인은 고안압,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이 튼튼하면 녹내장이 오지 않듯이 시신경이 튼튼한 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시신경이 쇠약하면 안압이 낮아도 10 이하로 떨어져도 안압이 녹내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이제 시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는 이렇게 수많은 혈관과 망막에는 수많은 혈관과 이제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관으로 인한 병은 눈 중풍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눈에 이제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은 눈 중풍이라고 표현하고, 눈의 망막에 있는 시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는 것을 녹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자분이 가명을 쓰겠습니다. 김철님이 전화로 물어보셨습니다. 파마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게 염색약이 녹내장에 좋지 않지 않겠느냐, 어떻게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눈은 외부의 강한 자극, 특히 이제 이 염색약의 주된 성분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이 주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한 염색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염색약이 강한, 우리 뭐 이렇게
성분, 막 이 눈이 자극이 될 만한 강한 성분의 염색약을 쓰지 않는 게 좋고, 그거보다 그것이 제일 안 좋고, 두 번째가 안 좋은 것은 이제 그걸 이제 머리 감고 염색하기고 위에서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두피를 뜨겁게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압이라는 것은 압력이 올라가는 거고, 압력이 오르려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겁고 충혈되면 압력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 뜨거운 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당연히 눈에 압력이 오고 눈이 충혈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녹내장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용 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염색약을 자주 손님들 염색 자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본인 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염색약을 자주 이렇게 눈에 이렇게 이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염색약을 이 눈 자체 이 자극이 눈 질환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자극은 녹내장의 원인 또 백내장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할 때 염색약이 순한 거, 또 냄새를 맡아서 냄새에 자극이 안 가. 내가 냄새에 자극이 간다는 얘기는 눈도 자극이 간다는 얘기니까 코로 냄새에 자극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염색하고 뒤집어 쓰지 않는 거, 뜨거운 자극을 가하지 않는 거. 옛날서부터 머리는 맑고 배는 따뜻해야지 몸이 건강한 겁니다. 항상 머리는 시원해야 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충혈되고 빨갛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눈의 질환들이 잘 옵니다. 눈병의 90% 이상은 다 열로 인해서 옵니다. 10%는 연세가 들면서 눈이 시려요. 눈에 이제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건 연세 들어서 노안으로 인한 질환 외에는 녹내장, 대표적인 이 녹내장 질환에는 눈을 뜨겁게 하면 안 돼요. 눈에 염증 질환이나 눈에 안압이 높거나 눈이 시뻘겋거나 눈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또 이 녹내장 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눈을 항상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도 메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현미라든가 또 콩나물이라든가 이런 시원한 종류,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뜨겁게 하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눈가에 이제 막 자극적인 거, 눈썹 화장 여성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색칠하다 보면 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눈가에 색칠하는 거. 눈썹은 괜찮습니다. 눈썹 냄새가 코까지 맡을 정도 강한 것이 아니라면 괜찮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눈가에 색칠 화장은 절대 눈 질환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더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하면 나한테 해롭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거의 대부분 외상으로 다치거나 타박이거나 교통사고나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밥에 물 말아 먹어도 내가 마음이 즐거울 때는 아주 맛있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놔도 마음이 불편하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가운데 녹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그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얼굴도 빨개지고 눈도 충혈되고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이 되고, 눈이 충혈되고 붓고 또 안압도 오르고 녹내장도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좋은 게 없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사람은 스트레스 한번 받으면 올라갔다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스트레스 계속 받는 사람들은 이만큼 차 있는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 상태로 있지 않고 자율신경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틀어져 있다가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혈압과 안압과 이런 게 확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것들이 녹내장에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경은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자체가 몸에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압도 오르게 되고, 우리가 몸에 좋은 호르몬은 도파민, 엔돌핀 이런 즐거움에 해당되는 호르몬인데, 그러기 위해서 눈의 이 우리가 신경이 이제 뉴런인데 앞에 미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울 신경, 미러
뉴런.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누가 막 슬퍼하면 같이 눈물이 나고 누가 웃으면 같이 웃고 막 주변 사람이 괜히 이 화가 난 사람이 오면 나도 막 화가 나고 또 식구 가운데 누가 한 명이 아프면 같이 식구들도 아파지고 이런 걸 미러 뉴런이 큰 작용을 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러, 거울, 신경.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렇게 웃음 짓는 거, 미소 짓는 거 우리가 기뻐야지 웃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행동은 같이 뇌에서 주관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행동이 감정이 있어야지 행동이 이렇게 선우의 개념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수치가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다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뇌는 익숙한 행동을 합니다.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 항상 올라간 상태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스트레스 습관, 감정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뇌는 익숙한 것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동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가장 먼저가 미소 짓는 습관. 얼굴에 있는 많은 근육 가운데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그냥 입꼬리만 좀 이렇게 올리려고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상대방 눈을 바라보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입꼬리를 올리는 두 가지만 실천해도 내 몸에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서서히 내려가서 몸의 균형에 맞는 습관, 이걸 평형심이라고 합니다. 평형이 잘 맞춰진 조용한 고요한 마음. 그러면 안압과 혈압이 오를 수가 없고 당뇨 수치가 오를 수가 없고 자기 몸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고 마음은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다. 서로 같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마음은 다스리기가 어렵지만 몸은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근육은 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뭐 어떤 마음 먹어야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웃으면 즐거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또 부정적인 마음, 즐겁지 않은 마음, 뭐 목표가 없는 마음,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뭔가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서 그게 습관화되게 되면 내 몸에 병증이 오는 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얘기 드리면 아까 전화로 문의하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피에 뜨거운 자극을 가하는 걸 피하시고 머리 할 때 자극적인 염색약, 최고로 순한 거, 코에 내가 냄새를 맡았을 때 코에서 내 자극이 없는 거 하시고 뜨겁게 두피를 뭐 씌운다든가 이런 것은 피하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머리를 뜨겁게 할 만한 건 피하시고 항상 배는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눈은 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 하면 화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 화딱지, 기가 막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를 스트레칭 해주고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즐겁게 항상 행동을 즐겁게 하면 마음도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 해피 하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 화이팅!